2024년 고2 9월 모고 인문 지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 전통적 철학자 나왔어요.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 언어의 의미는 전통적 철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 그 인간의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통적 철학자들은 의미 내재주의 관점에서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해야 한다. 인식이 언어의 의미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레몬에 대해 노란색의 둥근 열매, 레몬이라는 지시체가 아니고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 이렇게 설명하는데 레몬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한다.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뭐라고? 요게 언어란 이 기술구에 의해 결정되고,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기술구를 안다는 것이라고 누가요?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야. 여기에서 반대해서 누가? 분석 철학자 퍼트넘은요, 여기에 나는 반댈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 야, 사람 뭐 시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거야.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 누구나 봐도 그런 거. 그게 객관적인 거지, 그지? 이에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의미 외재주의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딱 뭐 비교하면서 읽어야 돼? 전통적인 철학자하고 퍼트넘하고 의미 내재주의하고 의미 외재주의를 비교하면서 읽어야지, 그지? 자, 퍼트넘은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고 외부 세계,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 이건 누구야? 전통적인 철학자들 애들이잖아, 그치? 그럼 그게 아니고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 지시체, 즉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제시했대요. 세 번째,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이제 가정해 보는 거야.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기 전이야. 전에는 둘 다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그냥 딱 보니까, 발전하기 전에는 보니까 둘 다 무색무취의 액체가 있는 거야. 액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마시고 거기에서 수용도 하고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해. 그러면 똑같은데 지구와 똑같은 거 있는 거, 이거 둘 다 똑같이 물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므로 두 지구 사람들이 물에 대한 가진 생각과 느낌은 같지. 생각과 느낌으로 하는 거 뭐야? 내재주의지. 의미 내재주의지, 그지? 그러면 얘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요거 동일하다고 느끼는 게 의미 내재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야겠지. 보니까 무색무취에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용도로 사용해. 그러니까 이 A지구, B지구, 우리 물이라는 거 같은 거야. 뭐가?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화학이 발달했어.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에 있는 것은 H2O고요. 다른 쌍둥이 지구에 있는 거 보니까 SOIG라는 물질이야. 다르네? 그지? 밝혀졌다면 물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기가 뭐지? 무색무취, 그리고 사용한 용도, 요게 있잖아. 요게 기술구였잖아. 기술구는
자, 동일해도요. 기술은 동일해도요. 물의 의미는 퍼트넘은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다. 누가? 퍼트넘이요. 그래서 의미는요. 인간의 인식이 아니에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 이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화학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사문단.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간섭적 사고가 아닌 간섭적 사고 아니에요.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실제적 본성은요. 그럼 실제적 본성은 뭐예요?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우리 아까 저도 화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 화학식이 다른 걸 몰랐잖아. 그지? 그러니까 화학이 발전하니까 그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 예를 들어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이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도 실제적 본성은 금으로 밝혀져야 금이라고. 실제적 본성이 중요해요. 누가? 퍼트넘. 기술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이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 퍼트넘.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적 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외부 세계 뭐라고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누구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 즉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 자, 구별은 누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퍼트넘은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다. 이건 누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해주면 이게 이렇게 구별하는 거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분업이 일어난다는 거야. 오문단. 이러한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여기 퍼트넘 주장을 다 옳다고 생각 안 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달리 그의 주장은 대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요게 의의지, 그지?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지, 그지? 자, 우리 저기 3번 볼까? 냄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몰디브데넴은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알루미늄과 속성과 용도가 매우 유사해요. 그러면 몰디브데넴하고 알루미늄은 속성과 용도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 의미 내재주의자, 다시 의미 내재주의, 얘네들은 어떤 걸로 볼까? 둘이가 유사한 거. 기술부가 같지, 그지? 기술부가 같지. 그러면 같은 것으로 인식하겠지, 그지? 그러나 몰디브데넘은 원소 기호가 M오고 알루미늄은 AI야. 그래서 다른 물질이라는 것은 이건 누구의? 토트넘의 관점이겠지, 그지? 토트넘이래. 왜 이럴까? 자, 토트넘이지. 일반인들은 이거 구분 못하지, 그지? 그래서 누구와? 전문가들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걸 구분하겠지. 그래서 일반인들은 누구의? 전문가의 분석에 의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4번의 보기 한번 볼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대상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면 이게 뭐야? 의미 외재주의지. 의미 외재주의. 네모니라는 대상이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깨비 같은 것은 객관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 없어.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외부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야. 그래서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그 단어만의 의미를 지닌다. 이거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포트넘의 주장에 의해서 이건 설명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지?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